일단은 뭐 이제 실적 발표가 오늘 있을 이제 23일이죠. 그러니까 알파벳하고 이제 또 테슬라하고 나올 텐데 알파벳은 이제 테슬라 이렇게 보면은 알파벳은 실적이 분기 실적 지난 분기보다 매출이 떨어질 거로 봅니다.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는 고성장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클라우드의 고성장으로 약간 실적 떨어지는 부분들을 맞춰서 알파벳 좀 힘을 빡 낼지. 근데 알파벳은 요런 기조 나왔을 때 힘을 잘 못 썼던 경향이 좀 나옵니다. 근데 또 지금 AI 시대 쪽에서 우리 구글의 뭐라고 얘기하기보다 좀 뒤처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퀘스천 마크. 테슬라도 이번에 실적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하량, 인도량, 판매량 이렇게 보게 되면 기대감이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를 이끄는 건 다 아시다시피 약간 물론 이제 실적에서 기여도는 ESS를 많이 볼 거예요. 예전보다 많이 올라왔다. 근데 핵심적인 전기차는 기대가 없고 근데 주가는 여기까지 올라왔던 이유는 딱 그거 하나죠. 트럼프 효과. 거기다가 그 로봇 어제 보니까 로봇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또 이거 잘 안 되면은 다른 거 갖다 막 붙입니다. 그니까 네. 야 머스크는 진짜 아주 혁신적인 키워드, 미래 트렌드 키워드 몇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돌려막기 하는 것 같아요. 부러운데요, 이런 거? 네. 그렇지.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옵티머스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스토리를 갖다 붙이고 만약에 실적 나올 때 되면 또 실적 가지고 한번 또 쫙 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그래서 옵티머스가 내부적으로는 올해 2025년, 외부로는 2026년 판매 얘기가 나옵니다. 대량 생산해서 판매. 그러면은 우리 로봇 회사다. 뭐 이렇게 또 로봇 회사 밸류 좀 주세요. 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게다가 사이버 트럭이 캐나다에서 본격적으로 사전 예약 판매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의 대한 변화들도 약간 또 기대감을 펼치는데 요런 거. 그러니까 지금 보여준 것보다 앞으로 보여줄 걸 더 많이 아마 실적 발표에서도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먹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단기 추세가 이렇게 초로록 저항인데 거기를 일단 좀 거래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거 한번 툭 가는 게 문제인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테슬라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파해야 돌파하는 걸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시 270달러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일단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나온 얘기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거는 그러니까 솔직히 일반적인 정보면 이렇게 들어온 자리 여기선 사는 게 맞습니다. 네.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실 바에는 차라리 SK하이닉스나 삼성전 제가 보기엔 SK하이닉스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사실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제도 보니까 요런 거 저는 리포트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CT에서 장 시작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바꿨습니다. 최근에 다 그냥 좋다 하다가 바꿨는데 얘기는 이게 CT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게 되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삼성에서 3분기니까 이제 7, 8, 9면 그래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8월 3분기에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퀄 테스트 통과해서 케이펙스 투자까지 늘려서 나오게 되면 과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아마 너희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삼성의 무게를 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빠졌어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돌아가는 게 다른 빅테크 기업 같으면 여기 한 이렇게 돼서 한 120달러대까지 바로 터냈을 텐데 못 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 얘기는 수긍이 가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 같고요. 그렇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물론 또 이제 나오면서 개파랑 몇 곳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비싼 거 여기 나오는 거죠. 네. 그거 빼고는 그냥 지금 하이닉스가 훨씬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 들고 있고 거기다 뒤따라오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또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트렌드 포스에서 나온 얘기. 어제 보니까 모건 스탠리는 약간 부정적인 뷰로 살짝 바꿨죠. 왜냐면 그거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바꾼 게 아니라 성장률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내년 1분기 2025년 가게 되면은 1분기, 2분기 정도쯤이 거의 고점일 텐데 근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인라인하게
다운그레이딩 한다. 뭐 이런 얘기로 나왔거든요. 뭐라고? 그 제목이 그렇다. 다운그레이딩 to 인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이게 쭉쭉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플랫하게 바뀔 거로 생각하면서 너무 기대감을 좀 키우지 말자 이런 쪽으로 나오거든요. 뉘앙스가. 왜냐하면 거기다가 그 중국에 대한 압박이 커질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얼핏 보게 되면 그렇구나 넘어가는데 모건 스탠리는 다음에 그럴 겁니다. 약간 이제 테크주들 꺾게 되면 했죄, 그랬죄 이러면서 이렇게 나올 그런 리포트의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경계감은 좀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쪽으로 봤는데 어제 또 트렌드 포스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했습니다. 무슨 내년에 꺾이긴 이러면서 2026년까지 확대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2024년 올해 같은 경우도 디램이 그 매출 그 메모리 반도체 쪽의 매출을 보게 되면은 올해 2024년 디램 쪽이 74%, 예, 그리고 또 낸드 쪽이 77% 이렇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물론 성장률로는 내년에 가게 되면은 이게 51% 그리고 또 29%라고 하다 보니까 성장률 자체는 꺾이겠죠. 꺾이는데 이게 꺾인다고 그래서 성장률이 그러니까 쭉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성장에 대한 볼륨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2025년이 그럼 고점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일반적으로는 2025년 그러니까 2년 반, 2년의 사이클로 보게 되면 내년이 그러니까 올해 내년이 상반기가 사이클상의 고점입니다. 네. 그걸 앞당긴다 그러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파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적인 사이클만 본다 그러면 팔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뭐 당연히 이런 증가율이 뭐 계속 올라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쫙 돌았다가 약간 좀 밋밋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이 규모나 관련된 쪽으로,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계산이 안 된 게 이게 지금 AI를 가지고 어떤 변화가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변화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기서 트렌드 포스에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첫 번째가 HBM 부상 이걸로 이 레벨들 커지는 거 이거 다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D램이 또 진화되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DDR5 들어왔고 거기다가 LPDDR5 X까지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 따라서 이 규모가 달라질 것이다 얘기하는 부분들. 거기다가 세 번째는 메모리 업체들 지금 돈 안 써. 왜냐면 HBM 다 돈 쓰더라고. 돈 없어. KBX 투자 안 해. 그러면은 D램 메모리 라인들이 훨씬 더 공급이 줄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들,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로 이걸 얘기하네요. 서버 수요 회복. 이것도 다시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요 같은 경우가 다 맞물려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거기다가 지금 계산이 안 된 게 그거죠. 서버만 돌아가느냐. 거기다가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세트 수요, 그 대표적인 하반기에 만약에 아이폰이 16이 성공했다. 인텔리전스가 성공한다. 잘 팔리겠죠? 네. 뒤에서 웃는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저희 메모리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돼서 이제 AI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뭐 PC부터 또 이제 확 늘어나기 시작하고 여기까지 따진다 그러면 요건 계산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런 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이런 얘기 치고 그냥 흐지부지 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1, 2분기 쪽에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확장을 아직까지는 계산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더 연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하이닉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여기서 볼까요? SK 하이닉스 때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추세 안쪽까지 들어왔는데 여기서 손절하신다고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보면 보통 고점에서 이렇게 멈췄잖아요. 왔다 갔다 이 사이클 이렇게 두세 번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들어올 계속 대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바라보시고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가지고는 그냥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대표님이나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돈이 있습니다. 여기 1위부터 10개가 있어요. 하나만 찍으라 그러면 뭘 사시겠습니까? 여기서? 굳이 네. 여기서 골라야 돼? 예.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는데. 그럼 관망하십시오. 그렇지. 지금 장 그럴 때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기다리세요.
제가 왜냐하면 이거는 우문현답이 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아무리 뭐 어쩌고 해도 내가 지금 장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정시가 변동성이 크다 그러면은 여기서 굳이 하나를 고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좋은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어제 투자자분들이 어쩌냐면 야 그러면은 셀트론이나 사가지고 좀 멘징을 하자. 아유 금융주 재미는 없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를 고른다면은 질문을 먼저 전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뭔가를 계속 하나를 고르려고 합니다. 안 보이면은 고르지 마십시오. 그냥 쉬어요. 다른 거 갖고 있는 상태. 근데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저는 하이닉스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뭐 주가도 지금 20만 원 정도라면 최소한 물론 이걸 가지고 뭐 25만 원까지 끌고 가는 거는 시황인데 시황 관점에서도 밤새 미국 정신을 모든 걸 좀 돌려보면 우리가 잊고 있던데요. 연설하는 것 같네. 잊고 있는데 미국이 월가 역사상 1928년 이후 지금까지 1년 12달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달이 줄라이 7월입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거지 같습니까?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미국 증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하이닉스를 본다면 단기적으로 여기서 10% 정도를 보겠지만은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어느 정도 힘은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매하면 고르지 마시고 확실하다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시장에서 가장 가있던 종목 하나를 픽해보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새 돈을 가져가지고 짧게 매매하시는 분이라면 삼바나 셀트리나 케임이나 이런 걸 매매할 수 있어요. 근데 전체 포트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어떤 선택을 줘야 된다. 딴 거를 버리고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번 주까지는 일단은 이 친구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은 아니고 하여튼 그리고 애정과 기대가 가득하신 2차 전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하필 운이 없었던 거예요 어저께. 목소리가 이상하십니다. 아니 어제 배터리가 그리 빠질 게 아닌데 원래 금요일 날 올라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글로이는 2차 엔진은 해리스에 베팅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한국 정시에서는 실제적으로 바이든 후보의 사퇴설이 많이 나오면서 주말에 해리스죠. 해리스. 헤이든은 또 누구냐?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 지명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어저께 여기 나온 거잖아요. 요거 얼티엄 셀즈 상공장 요거 건립 일시 중단. 예. 요게 있어가지고 어제 좀 많이 빠진 건데 실제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래 목표 자체는 올해 말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인 양산은 아직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22년도에 오하이오, 23년도에 테네시, 그리고 올해 랜싱 지역, 여기서 이제 50GWh의 전기차 3공장 라인업인데 여기 들어가는 그림이었는데 요게 약간 지연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필이면 그게 어제 장이랑 딱 맞아버린 거죠. 왜냐면 밤새 또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 트럼프 리스크 쭉 하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고. 근데 크게 다시 한번 몰아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이번 주 GM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GM이 작년도에 모든 캐딜락이나 쉐보레 몰데 전부 포함해서 18만 대 정도를 팔았어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 기준으로 아니죠. 4월 달이죠. 1, 2, 3, 4니까 5만 7천 대밖에 못 팔았고 GM의 실제적인 올해 본격 판매가 7월 달부터란 말이에요. 이코녹스 모델인데 최근에 GM이 연간 25만 대 수준에서 한 20만 대 초반으로 내려졌거든요. 그건 아까 말했죠. 요거와 조금 걔를 비슷하게 같이 합니다. 요 미시간주 랜싱 쪽. 그런데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아주 큰 그림에 놓고 보면 이미 GM 같은 경우도 속도 조절을 미리 해둔 게 있어요. 이게 라인업을 잘 보셔야 되는데 너무 내용이 많구나. LG에너지 솔루션의 RL을 보게 되면 모듈 쪽은 29년까지 그냥 쭉 받는 거거든요. 전부 다 셀하고는 받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AMPC라고 이야기하는 세액 공제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연간 이렇게 보게 되면 35GWh씩 쭉 받는 거고 29년까지 픽스가 돼 있는 거고요. 아까 말하는 공장 같은 경우도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요게 이제 나온다면 생산 능력이 한 50% 여기 원래 잡혀 있던 것도 아니에요. 이 3공장 같은 경우는. 근데 혹시나 이제 7월 달부터 하지 않을까. 밑에도 보게 되면 가동률도 이게 상반기 자료인데 원래 얼티엄 셀즈 3 같은 경우는 24년도는 가동률이 빵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하반기 완공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요 완공이 목표인 거에 대해서 일찍 중단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반응했지 않나가 저희 생각이 되는 거고. 네. 일단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겠습니다만은 어디 갔냐?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LG에너지솔루션 포함해서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BM의 2분기 실적까지는 적자입니다. 네. 그거는 기정사실인데 일단은 어제같이 지나치게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투매는 아니다. 지금 여전히 하방 지지를 다지는 그림에서는 이견이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부각이 되고 뭐 전기차에 대해서 자꾸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뭐 보조금 손보겠다 뭐 축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우리 기업만이 아니죠. 미국 기업도 역시 보조금 받고자 했던 건데 네, 맞죠. 이 기업들이 오히려 공장 저렇게 잠깐 중단하고 뭔가 완급 조절하는 거 약간 압박이 되진 않을까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만들기로 했던데 트럼프 이 정책 때문에 우리 못 만들겠어. 우리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올 때 이게 압박이 되지 않을까? 근데 선거를 앞두고? 꼭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장을 이거 시간을 보면서 새로운 공장을 전환하는 것을 속도 조절하는 거지 네.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전기차 쪽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시 물론 기존 포드 같은 경우도 기존 포드 라이튼이라든 기존 포드 픽업들을 강화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에 대한 이슈가 가장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게 단순하게 트럼프의 보조금 정책에 인한 왜냐면 기업들이 이 보조금 정책 하나를 가지고 전기차로 전환하지만은 않아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침투율 자체가 40%까지 올라갔는데 중국은 22년도 전후부터 전기차 보조금 자체를 철폐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철폐를 했지만은 어느 정도 줄였다가 다시 늘린 건데 우후죽순 전기차가 많이 나오니까 보급률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초반 같은 경우는 얼리 어답터 관점에서는 보조금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침투율이 대략 8%인가 되잖아요. 거의 9%까지 오게 되면 보조금 효과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도 보조금 때문에 전기차가 별로 덜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팔리는 거는 뭐냐면 수요에 대한 회복단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요라는 거는 결정적으로 오토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 LG에너지솔루션의 8개 북미 공장 이런 것 자체가 AMPC로 대변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조금 이슈가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게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라인업 자체가 강화하게 되면 보조금은 더 이상 그렇게 제가 볼 땐 물론 있으면 좋은데 새로운 악재는 아니지 않다 보는 거고 이 트럼프가 말하는 전기차 의무 판매는 원래 미국 주마다 다 다른 거예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의무 판매 비율이 원래 높았던 거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예 그걸 전기차를 타지 마 무조건 모든 51개 주가 전기차의 절대 판매 비율을 얼마까지 하는 것을 원점으로 해. 그건 아닙니다. 미국은 연방국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주지만은 자치별로 그거는 저는 그 자치별로 그러니까 주마다 그거를 약간 조정할 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2차 전지 어떻게 하자는 거죠? 바닥을 다지는 이 과정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리신 분들 막 더 공포에 투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포기한다든가 이럴 때는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신규 매수할 때도 아니고. 신규는 아니 이제 이게 장이 좀 안정이 돼야 돼요. 일단은 지금은 그게 어떤 섹터든지 간에. 아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요 조정이 끝났을 때. 조정이 끝났을 때 신규 매수하셔야죠. 근데 아까는 추세 살아있는 것만 하자며. 배터리 중에도 셀 LG엔솔하고 정도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는 것만. 지금 SDI나 LG화학은 살아 있질 않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거 2차 전지 중에서도 살아있는 네. LG엔솔 같은 것만 일단은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만약에 이게 살아나는 그 시점이 또 신규 매수 시점이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양봉 해석기입니다. 아유. 자, 수고하신 우리 양봉 선생님 고맙습니다.